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라넌큘러스를 함께 그려볼 건데요. 구독자분이자 카페 회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직접 그려서 카페 피드백 폴더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질문해주신 내용들이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여러 번 언급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들이었고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찝어서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총 5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스케치는 미리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는데요. 스케치 영상은 일단 과정으로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설명을 중간중간에 이제 짤막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블로그 수채화 자료실에도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프린트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질문 5가지를 보기 전에 이 프린트 사용하는 방법 잠시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면 사실 최상의 그런 컨디션이 좋은 상태의 프린트물은 아니에요. 제가 이 프린트를 제작을 할 때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실에 올려드리는 그 프린트 자료들은 그 최소한으로 좀 작업을 해서 시간 관계상 그렇게 올려드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혼자 공부하실 때 보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면 이렇게 뒷장에다가요. 이렇게 뒷장에 넘겨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사비연필로 쭉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모양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화면을 다 채울 수는 없고 그래서 빛에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렇게 스케치한 부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연필이나 진한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테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안에만 연필로 칠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작업을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저는 조금 듬성듬성하게 했는데 조금 더 빼곡하고 진하면 진할수록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방향은 상관없어요. 여러 번 이렇게 해서 까맣게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수채화 종이 있죠. 그 부분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고 비비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연필이 다 번지니까요. 그래서 가져다 놓고요.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좀 붙여서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연필이나 아니면 샤프. 제일 좋은 거는 빨간색 펜이 좋아요.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왜 색깔이는 볼펜이 좋으냐면 까만색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도 까맣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그렸고 안 그렸고 그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 있는 볼펜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시면은 이 연필 선이 그대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실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프린트 하신 거는 버리지 마시고 여러 번 다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관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부분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5가지 질문을 한번 차례로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꽃잎의 경계를 만들어서 얇게 선으로 꽃잎을 나누셨대요. 그래서 나누셨는데 사진이랑은 다르게 조금 인위적으로 그 경계, 꽃잎의 경계만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밝은 부분 쪽에서 이제 꽃잎과 꽃잎의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분은 되지만 그 경계가 너무 또렷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럴 때 어떻게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을까 질문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색상 차이나 명암 차이가 사실 이 밝은 부분은 그렇게 또렷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가운데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또렷한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명확하게 생기는 그림자를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는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훨씬 입체감이 살기 때문에 이제 그림에서 그림자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라기보다는 그림자를 잘 넣어주면 입체감이 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그림의 그 물체의 양감이 더 풍부해져 보이기 때문에 입체감이 당연히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표현은 이렇게 또렷하게 있는 그림이라면, 사진이라면 더더욱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색 그리고 반사광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색은 반사광 쪽에 넣으라고 하셨는데, 어두운 쪽, 그러니까 그림자 있는 부분으로 보면은 반사광의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3편에 걸쳐서 올려드렸던 작약꽃, 그쵸, 전체 그림 채색하는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보색, 그 다음에 반사광, 역광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테지만, 제가 오늘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광은 어두운 쪽에 있는 게 맞고, 어두운 그룹 안에 있는 게 맞고요. 그 위치는 사실 물체가 이렇게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원뿔 이렇게 또렷한 뭐 유리컵이라든지 이런 사물 같은 경우라면 그 반사광의 위치가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꽃이라든지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사광 그리고 뭐 그림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위치가 애매모호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두루뭉술하게 그냥 요쪽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 안에서 가장 잘 표현이 될 수 있을 만한 곳,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도 사진에 보면은 가장 밝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어두운 부분 안에서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채색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네 번째, 그림자 표현할 때 물감을 섞다 보면 색이 계속 바뀝니다. 물 조절이 미숙해서 덧칠하면 탁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경우에 회색 계열 물감으로 그림자 표현을 해도 되는지요? 회색 물감 계열로 그림자 표현.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색이 있어야 돼요. 기본색은 이 꽃의 색깔이죠. 이 꽃의 기본색에서 회색을 조금 타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메인이 회색이 되면은 그림이 진짜 탁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메인 컬러를 항상 유지를 하시고 그림자 컬러를 만들어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림자는 덧칠하면 탁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에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적정 그 물량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물감을 섞다 보면 색이 계속 바뀌는 것도 이제 메인 색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 색깔 저 색깔 섞어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물체에 어떤 색을 지금 칠하고 있는지 그 메인 컬러를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황색 꽃을 칠하고 있으면 항상 그 주황색을 중심에 두고 밝은 색을 만들어주시고 또 어두운 색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중심 색을 항상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색깔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째는 이제 배경채색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주제인 이렇게 꽃 그림 그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배경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색하더라도 배경까지 채색을 해보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배경 채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충분히 꽃 연습이 된 다음에 배경 연습을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배경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거는 저는 그 전자의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꽃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묘사가 잘 될 때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배경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라도 일단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얹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혼란이 덜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못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 기준에서 내가 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배경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해봤어. 근데 다 같이 더 안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꽃부터 먼저 쫙 내가 정리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꽃이 자신이 있다. 이 정도면은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그린다, 못 그린다, 그런 걸 떠나서, 이 정도면 내가 꽃을 그릴 때 좀 마음이 편하다. 라고 느껴지실 때, 그때 배경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는 거. 요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배경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꽃도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시 그 배경과 꽃을 같이 하는 그 새로운 환경에 또 내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그때부터 슬럼프가 또 오게 돼요. 나 원래 꽃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배경을 들어가니까 왠지 꽃이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게 맞아요. 왜냐면 새로운 것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얘하고 배경하고 꽃하고의 밸런스를 또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게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 단계를 또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더라도 계속 배경하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게 이제 또 편해지는 시점에 왔을 때는 꽃도 예전처럼 편하게 잘 되고 배경도 꽃에 맞춰서 어느 정도 편하게 잘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주변에 하나 두 개씩 또 들어가는 게 또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근데 그렇다 한들 너무 또 자신감 없게 또 소심하게 아직 나는 아니겠지? 언제까지고 계속 아니지 마시고,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 내가 잘 이렇게 꽃이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배경을 한번 넣어보고는 싶은데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면 저는 한번 2개 동시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단계인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일단은 나의 기준에 맞춰서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정도 느낌이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더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배경과 꽃을 같이 들어가는 거는 늘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꽃하고 배경을 같이 막 부담감을 가지시면서 연습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경이 있는 게 어울리는 꽃이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굳이 막 배경을 넣고 싶지 않은데 배경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넣으면은 또 별로인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내가 한번 배경을 넣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온전히 여러분들의 그 느낌에 맞춰서 넣어보면 괜찮겠다. 이건 좀 넣으면 별로일 것 같아. 우선은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되면 배경을 한번 넣어서 해보고, 내가 정말 꽃도 아직 자신이 없다, 내가 편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일단 꽃부터 내 마음이 편하게 그려질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꽃부터 하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채색을 들어가면서 이제 앞에 1, 2, 3, 4번 같이 또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실눈을, 이 사진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실눈을 이렇게 감아보세요. 실눈을 감아보시면은 이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찾아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어두운 부분. 그래야지 그림자 부분을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저거 반사광, 역광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보색을 어디다 넣어줘야 될지를 찾아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눈을 이렇게 감아보시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진한 색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자, 실눈을 감아보셨죠? 실눈을 지금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실눈을 감았을 때 지금 요거는 따로 프린트한 종이입니다. A4 용지라서 지금 되게 안 좋죠. 여기 세세하게 밝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쭉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런 데 있죠. 밝은 부분에 지금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둡게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은 지금 요런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안에서도 밝은 부분이 살짝 보이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A4 용지여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게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자, 요렇게 지금 요 부분이 어두운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역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안에서도 가장 어두운 부분은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될 거예요. 그쵸? 지금 딱 봐도 여기가 제일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도 여기죠, 여기. 지금 딱 봐도 여기가, 요거 두 장이 좀 어둡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또 조금 어둡죠. 그리고 여기 제일 어둡고, 요렇게 갈수록 어둡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칠한 지금 요 영역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역광을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는 사실 이런 데보다 제일 조금 밝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좀 담는 부분이 되겠죠. 빛을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담지만 아래쪽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빛을 완전 등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어두운 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크게 덩어리로 나눠서 보면 이 큰 원 하나, 그리고 바깥에 펼쳐져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이 가운데 원하고 바깥에 큰 원이 합쳐지는 게 얹혀져 있는 여기 부분.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까맣죠. 그래서 제가 스케치할 때도 여기, 그쵸? 표현을 좀 진하게 해놨죠. 요런 데 포인트로 좀 찍어주고. 그리고 요런 데. 그래서 일단 크게 봤을 때는 1번, 2번, 3번이고 요 안에서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들을 좀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선은 조금 연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가장 밝은 부분에는 이제 요거를 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옐로우 오렌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퍼머넌트 레드 있죠. 요거도 살짝 쓸 거예요. 얘네들은 많이는 안 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두운 부분 쪽으로 갈수록 브라이트 로즈를 조금씩 섞어서 좀 진한 색깔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메인 컬러는 아마 요거 조금 섞어준 여기 색깔이 될 거고, 가장 진한 부분은 요렇게 조금 섞어준 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범위 안에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컬러를 우선 만들어 보면요. 요거 두 가지 색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한번 만들어 줄게요.
밝은 부분 쪽에는 요 두 개를 적절히 섞은 한 요 정도 컬러, 그리고 어두운 부분 쪽으로 갈수록은 여기에다가 이제 퍼머넌트 레드를 조금 더 섞은 약간 소위 말하면 주황색, 그쵸? 주황색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더 어두운 데는 퍼머넌트 레드를 조금 더 섞은 이런 다홍색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브라이트 로즈를 섞어서 이렇게 더 진한 다홍 색깔 이런 식으로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채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진한 부분들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먼저 잡아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작약꽃 전체 그림 채색한 거 있었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6호 정도 되는 좀 넓은 붓을 준비를 하시고 물을 좀 많이 타서 연하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색을 밝은 부분에는 이렇게 좀 밝은 색상을 미리 좀 깔아 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쪽은 조금 밝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거의 물로 이렇게 좀 풀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여기하고 여기 색상 차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밝은 쪽에는 밝은 색상, 그리고 더 밝은 데는 거의 물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 전체 그냥 분위기만 잡아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쪽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라이트 로즈를 한 방울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나중에 마르면은 크게 표시는 안 날 거긴 하거든요. 좀 연해져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요런 데는 조금 더 주황색 빛이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주황색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의 색깔로 그려줄게요. 색칠을 해줄게요. 여기 밝은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꼭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깔아놓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완성이 쉽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있죠. 이게 역광 부분.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부분 쪽에 이제 역광, 이제 반사광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울트라마린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서 칠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역광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한번 지난번처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색 작업, 전체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바짝 말라야지 돼요. 그래서 조금 기다린 다음에 묘사를 조금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건조가 다 됐고요. 붓은 조금 작은 붓을 사용해가지고 가운데부터 묘사를 해볼게요. 계속해서 쓰던 색깔, 그냥 연한 색을 묻혀 오셔서 여기 보면은 살짝 움푹 파여진 데 있죠. 이런 부분부터 색을 넣어주고 여기 그라데이션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차를 내줄 거예요. 여기 이 꽃잎도 보면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쪽을 이렇게 색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고 앞에는 물로 풀어내듯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살짝 좀 깔아주고 오렌지 컬러들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도 물을 조금, 여기도 어두운 부분들 물을 좀 깔아주고요. 물을 조금 깔아주고 오렌지 컬러를 살짝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란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물을 깔아주고 어두운 부분들 깔아주고 이제 여기는 한 대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깔아줘도 되겠죠. 여기까지 물을 살짝 깔아가지고 그쵸? 여기도 살짝 어두운 부분이니까 여기도 아래쪽 부분이 이제 살짝 말려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 정도 물을 깔고 아래쪽에도 같이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깔아줘서 아래쪽도 은근히 같이 번지도록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 이런 데를 먼저 그 색상을 깔아줍니다. 이런 데는 같이 깔아줘도 될 것 같아요. 뒤집어진 부분이 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좀 깔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더 올라와서 같이 이어져서 깔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물로 싹 닦아주고 그래서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조금 밝은 부분 살짝 보이죠? 근데 이런 거는 그 밝은 색깔을 그냥 깔아주시면 돼요. 나중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다시 저거 해줄 거니까 밝게 보여지는 색상을 좀 깔아주시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진하게 깔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진하게 올려줄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새빨갛게 올리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붉은 컬러를 이제 물칠한 다음 톡 올려줘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자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주고 일단은 꺾여진 부분, 어두운 부분 그런 거 먼저 그려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 색으로 넣어주고 일단 물로 좀 같이 풀어낸 다음에 물로 좀 이렇게 풀어낸 다음 여기도 쭉 빼주고 조금 진한 주황색으로 이 겉에 라인이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물기가 있을 때 살짝 블렌딩 하듯이 이렇게 쓱쓱쓱쓱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좀 번지거든요. 뒤집힌 모양 있죠? 여기가 조금 더 주황빛으로 좀 더 진하잖아요. 이런 데는 연한 색으로 바로바로 좀 뒤집어진 모양을 넣어줘도 되겠죠. 여기도 뒤집어진 부분들이 더 진하니까 뒤집혀진 모양 좀 넣어주고 아래쪽에는 물로 이렇게 풀어내줘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 컬러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퍼머넌트 옐로우 딥 컬러 남은 물감 양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고 밝은 부분 쪽 그러면은 조금씩 그 덩어리 양감이 조금씩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을 계속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만져 나가시면 밝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대비가 되면서 도드라지거든요. 그런 원리로 하시면 돼요. 옐로우 오렌지에 퍼머넌트 레드를 조금 섞어주고요. 조금 더 진하게 브라이트 로즈도 살짝 섞어서 여기 모여있는 물들을 조금 사용해서 이렇게 찍어 올게요. 뻑뻑할 때는 조금 더 찍어서 이 가장 진한 부분 콕 찍어주고 이렇게 좀 풀어내주고 풀어낼 때 여기 꽃잎 모양을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풀어내줘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 사이사이에 이제 조금 진한 부분들 있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잡아주시면서 로즈 컬러를 조금 더 섞어서 진하게 넣고 찍어줄게요. 물이 너무 없으면 풀어질 물감이 없기 때문에 물의 양도 같이 잘 조금 넉넉하게끔 해주셔야 풀어질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또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여기 꽃잎 모양들 조금씩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시켜냅니다. 이렇게 꽃잎과 꽃잎이 만나는 경계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줘도 되겠죠? 여기는 바깥쪽을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안쪽으로 조금 풀어줄 거예요. 그 말린 부분이 꽃잎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을 좀 진하게 해주고 안쪽을 이렇게 물기가 없는 붓으로 슬슬슬슬 풀어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꽃잎의 결 표현, 말랐을 때 표현해줍니다. 물 살짝 칠해주고요. 꽃잎 결 표현을 붓 끝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면 꽃잎 말린 부분에서의 그 꽃잎 결 있죠? 그런 거 표현이 돼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다시 좀 진한 색 만들어서 자, 여기 그림자 부분은 여기서 바로 좀 표현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림자라기보다는 그냥 좀 구체적인 표현? 느낌?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고 또 여기 끝에가 꽃잎이 더 여기처럼 그쵸 진하죠. 얘가 마르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색깔로 저 로즈 컬러를 조금 더 묻혀주고요. 레드 브라운 컬러를 살짝만 제일 진한 부분에서 살짝만 해서 여기는 꽃잎의 그 꺾여지는 말려있는 부분에다가 콕 찍어주고 물기 뺀 깨끗한 붓으로 양옆을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안쪽을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도 안쪽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은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굳이 하나하나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디테일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을 그냥 같이 묶어서 해주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맘먹고 작정하고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꽃잎을 표현하면서 그림자랑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하얗게 남겨진 부분이 이제 꽃잎이 이렇게 말린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이 앞뒤가 다 건조된 다음에 이 여기 부분에 물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근데 물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앞뒤로 번질 테니까. 그리고 아주 소량의 물감만 묻혀서 이 꽃잎의 결 모양대로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선을 끄적끄적 넣어주면은 꽃잎의 그 결 표현이 되면서 뒤집혀져 있는 그 방향성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물 조금 깔아주고 색깔을 소량만 묻혀서 그라데이션을 조금 식혀줍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다시 지울 수 없으니까 조금씩. 여기도 다시 한번 물을 조금 깔아주고요. 조금 더 진한 느낌의 그라데이션을 이제 그 꽃잎의 결 방향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꽃잎이 이렇게 말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물을 이렇게 살짝 적셔주시고 좀 밝은 색상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쓱 지나가만 주면은 어느 정도의 그 그라데이션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싹 말려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하면 너무 쫙 퍼지고, 너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너무 뻑뻑하게 퍼지고, 그러니까 그거 사실 조절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되긴 해요. 물량 조절을 잘 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표현. 그리고 붓을 채색을 하실 때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색깔이 올라가요. 툭 올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용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도 얘네들이 꽃잎이 요렇게도 말려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물칠을 좀 하고요. 밝은 색깔 칠해서 여기도 이렇게 너무 뻑뻑하죠? 이렇게 그라데이션. 자, 여기도 물칠을 이렇게 물칠을 먼저 곱게 해놓고 여기는 조금 어두워도 될 것 같아요. 이쪽 편으로 다 어두우니까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중간중간 넣으면은 뭔가 접힘, 꽃잎의 그 접힘 느낌이 나요. 여기 또 블렌딩을 앞뒤로 슬쩍 해줘요. 여기도 하나하나씩 또 그라데이션 이렇게 넣어줄게요. 옐로우 오렌지 컬러 조금 더 타가지고요. 여기다가 넣어주고 바깥쪽으로 갈수록은 사진상에는 어둡게 되어 있지만 저는 바깥쪽으로 빼줄게요.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빼주고 위쪽도 오렌지 컬러 넣어주고 바깥쪽으로 물로 풀어서 빼줄게요. 주황빛을 약간 저거 해서 물이 너무 없으면은 블렌딩이,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좀 타서 이쪽으로 또 후 빼줄게요. 다시 색깔 부족하니까 옐로우 오렌지 퍼머넌트 레드 섞어서 여기 물 좀 부족하니까 물 타고 자, 어둡게 탁 들어오는 부분 찍어주고 물로 적당한 물로 그라데이션 이렇게 바깥쪽도 콕 찍어주고 그라데이션 할 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나는 너무 뻑뻑하고 건조하고 되게 빡빡해 보인다. 그라데이션이 너무 답답해 보인다 라고 하실 때는 물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적당한 물이 필요해요. 그라데이션 할 때도. 자, 이쪽으로 갈수록 저는 약간 연두빛을 여기다가 살짝 넣고요. 한번 그라데이션 이렇게 한번 쓱 해줄게요. 해주고 이쪽 부분에 끝부분에는 주황빛을 살짝 넣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뭔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울트라마린 컬러를 좀 넣어서
넣고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울트라마린 컬러를 넣었지만 밑에 주황 색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황색이랑 울트라마린 색이랑 섞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2차 색상이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울트라마린 컬러처럼은 안 보이죠. 그래서 튀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진한 주황색으로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주세요. 많이라고 한다는 거는 붓질이 잘 나가게끔 나가는 정도의 물량. 지금 이제 여기 부분 조금 눌러줄 거예요. 자, 여기 좀 투명하게 보이게끔 여기는 물을 조금 더 타서 아랫색이 보여질 것만 같은 그런 투명한 느낌. 그림자라고 해서 다 회색 톤은 아니거든요. 밝은 쪽에 그 그림자는 밝은 색상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 그 꽃의 밝은 색상. 가장 진한 부분의 그림자는 이 꽃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색상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제 조금 회색 톤이 들어가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 회색 톤에서 아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릴 때처럼 회색 톤에서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림자는 그 물체가 가진 그 색상 톤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명하게 올라가주면 됩니다. 채도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색상이 조금 연해야 돼요. 여기도 이런 이 주황색의 보색 있죠? 우리가 계속 이제 난색 계열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황색의 보색이 파란색이잖아요. 어두운 부분 쪽에 또는 약간 채도가 조금 낮춰질 만한 곳에 그림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런 데 있죠. 이런 데. 그러니까 요런 데도 마찬가지인 거. 그런 부분들의 그림자에는 이 보색의 컬러, 울트라마린이나 뭐 코발트 블루나 그러니까 저는 울트라마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한 방울 정도 그러니까 뭐 살짝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살짝만 톤 다운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를 좀 넣어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물을 조금 많이 넣어주시고 근데 굳이 그림자를 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만 그냥 좀 넣어주시고 일단 요것만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좀 또렷한 부분이라고 하면 요런 데니까 요런 데는 한번 싹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런 데 그림자라고 다 회색빛이 진하고 과하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퍼머넌트 옐로우 딥으로 밝은 부분들을 옐로우 오렌지 살짝 섞어서 밝은 부분들 쪽에 살짝씩 넣어줄게요. 채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타서 색을 좀 밝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도 주황색을 살짝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그림자를 여기는 먼저 깔았지만 거꾸로 밝은 색을 한 번 더 덮어도 이 부분은 살아있죠. 이런 데는 물기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쓱 한번 이렇게 둘러주시면 그라데이션 느낌이 알아서 이 꽃잎과 꽃잎의 경계를 이게 색으로
구분을 해줄 거예요. 여기 조금 덜 말랐는데,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예를 들어서 넣었다 하더라도 선 안쪽 있죠? 이 안쪽을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 멀리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다 같이 뭉뚱그려서 칠하고, 라인 부분을, 그러니까 물이 많이 없으면은 라인을 쓱쓱 그려도 심하게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이 남기는 남아요. 자, 그리고 사실 연필선이 너무 진하면 이런 데가 조금 많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지워내고요. 그래서 수채할 때는 연필선이 많이 진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워내고, 자, 조금 더 작은 붓을 사용을 해가지고 꽃잎의 경계를 조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조금 더 안쪽을 진하게 만들어서 경계를 만들어주고, 묘사도 조금 해줍니다. 이 결 표현으로 은근슬쩍 이 앞에 거를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뒤에 결 표현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앞에 거를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으로 딱 그리지 않고 이 꽃잎에 그 결을 이용해서 앞쪽을 살짝, 이렇게 앞쪽 결 있죠? 앞쪽에 결을 살짝 표현해가지고 뒤에 거하고 구분을 조금 시켜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뒤에 거하고 자연스럽게 좀 떨어져 보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너무 튀지도 않게.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 게, 찾아주는 연습?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구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도 이제 이 두 번째 꽃잎의 결을 앞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콕콕콕 찾아줌으로 해가지고, 이게 선의 느낌이 아니라 꽃잎의 어떤 묘사의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계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들 마지막으로 포인트 콕 찍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이쪽을 조금 더 잡아줘야지 이제 여기가 좀 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해주고, 이제 이 주황색 빛을 제가 살짝 넣었어요. 같이 어우러지라고 서로서로.
얘는 주황빛인데 얘는 너무 초록으로 해버리면 너무 이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주황빛을 여기 있는 색깔을 좀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꽃에서도 여기 연두빛 살짝 넣은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서로서로 좀 상호 보완적인 색상들을 의도적으로 좀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어요. 자, 꽃잎의 경계를 만들 때는 인위적으로 선의 느낌보다는 그 꽃잎의 결을 이용해서 그 결 표현을 가지고 앞뒤 구분을 좀 시켜주시고요. 밝은 부분에서의 그런 그 꽃잎들 간의 그 경계들 있죠? 그런 거는 물을 깔아주고 인위적이더라도 이렇게 물을 깔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있을 때는 자, 밝은 부분에서 그 꽃잎과 꽃잎의 경계 부분을 경계 부분 구분해 주실 때는 이렇게 선을 넣어 주시고 앞쪽을 살짝 풀어 주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라데이션을 한 상태에서 이 선을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선이 선처럼 안 보이고 약간 풀어지는 듯한 그 느낌을 주면서 경계는 좀 확실하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깔아 주실 때 그 어느 정도의 그 물량을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 그 선이 굉장히 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물량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밝은 부분 쪽에 그 경계를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선이 있는 꽃인데 선이 없는 꽃이다. 그러면은 그 면과 면의 그 명암 차이를 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명암 차이라고 해서 밝은 부분은 엄청 진한 게 아니니까 엄청 연하고 엄청 연한 것들의 그 명암 차이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안 그리셔도 되고요. 좀 정확하게 그려줘야 될 부분들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림자가 굉장히 또렷하다고 해서 그림에서까지 막 또렷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판단하셔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또렷하게 그려버리면 그림 그 분위기에 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자를 그리다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그림자는 그냥 필요한 부분에만 그리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표현하실 때는 회색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본래의 꽃 색깔, 본래 꽃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조금씩 진한 색깔을 넣어서 물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기를 빼고, 그쵸? 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채도를 좀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물기를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부드럽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주황색 라넌큘러스 꽃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상당히 많이 길었는데요. 끝까지 열심히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그림 그리지 않으시더라도 매주 저의 영상 함께 보시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그림 그리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